네, 이번 시간에는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건강과 건강 증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건강 증진이든 뭐 질병 예방이든 치료든 재활이든 다 건강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4장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최근에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이 건강 증진 사업이죠.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가장 지금 핵심 사업이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이 건강 증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할 거예요. 건강 사업 중에서도 건강 증진 사업을 이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먼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건강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건강에 대한 건강 개념 보면은 보건학이든 간호학이든 다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 아니겠어요? 건강을 정의 내릴 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도 있고요. 이분법적 정의는 우리가 건강 아니면 질병, 질병 아니면 건강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이분법적 정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의가 우리가 WHO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분법적으로 정의 내렸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신체적인 측면에 한해서 이분법적으로 정의 내린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해서 이분법적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WHO에서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정의 내리되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교재 보시면은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거나 불구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없는 상태를 얘기하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는 거다. 이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인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에 있는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꼭 짚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WHO는 질병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질병과 건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정의 내렸다고 평가받고요. 건강에 대한 범위를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우리가 원래 48년도 WHO가 창립될 때는 육체, 정신, 사회적 요 세 부분만 포함했거든요. 근데 98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영적 개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정의 내렸다는 것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연속적 우리가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이 연속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 아니면 질병, 질병 아니면 건강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질병은 연속되어 있고요. 건강 수준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질병 수준도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연속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질병이라는 것이 쭉 연속선상 위에 있는데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쪽에 있는 수준도 다르고 불건강 쪽에 있는 수준도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건강 개념이 연속 개념인 거예요. 우리 연속 개념을 제시한 학자가 던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우리가 테리스라던가 그 다음에 1장에서 누굴 살펴봤었냐면 우리가 페시먼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었죠. 이 페시먼도 다 연속 개념으로 우리가 건강을 정의 내렸어요. 예, 정의 내렸죠. 여러분들 이 연속 개념을 정의 내린 학자 중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요. 페시먼. 이 페시먼이 내린 연속 개념은 우리 1장에서 우리가 건강 쪽에 해당되는 지표 5가지, 불건강 쪽에 해당되는 지표 5가지, 이거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 개념 중에서도 간호학자, 우리가 간호학에서 우리가 건강을 정의 내릴 때 간호학에서 건강을 정의 내린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분법적 연속 개념 중에서 우리가 간호학 중에서도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연속 개념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구조적보다는 기능적으로 많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간호학에서 내리는 건강에 대한 정의는 연속 개념, 그 다음에 상대적 개념,
기능적인 관점에서 많이 정의 내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요 간호학자, 우리 권위 있는 간호학자가 내린 건강정의 대표적인 거 짚고 넘어가자면, 오렘은 뭐라 그랬냐면 건강이란 인간구조, 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 내렸고요. 뉴먼은 건강이라는 것은 하부 체계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다라고 정의 내렸고요. 로저스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 환경의 장이 상호작용 양상을 가지는 무한한 전개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렸고, 로이는 우리가 건강이란 통합된 전인 상태에 도달해 가도록 하는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호학자가 내린 건강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오렘, 뉴먼, 로저스, 로이가 내린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참조 수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우리가 사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건강 증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이 건강 증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거든요. 서양에서는 60, 70년대,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해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원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90년대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이 건강증진이라는 개념 등장한 우리 배경 거기 어디다 메모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서양 우리나라 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건강증진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보자면 평균 수명이 우리가 길어진 것,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졌겠죠. 노인 인구가 많아졌고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질병 중에서 만성, 퇴행성, 우리가 과거에는 급성 전염병이 많았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이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가 라론드라는 캐나다 보건복지 장관이 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아진 오늘날에 와서 현대 와서 우리가 건강 결정 요인이 뭔가, 요 결정 요인을 우리가 조사했더니, 요 라론드라는 사람이 건강 결정 요인을 조사했더니 우리가 4가지가 크게 작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건강 결정 요인 4가지가 우리가 1위가 생활 습관이라고 그래요. 요 라론드가 라론드 보고서에 근거하자면 우리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질환이 많아진 오늘날에 와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그 보고서에 근거하자면 생활 습관이 1위입니다. 생활 습관. 우리가 생활 습관, 생활 형태, 생활 행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식습관, 운동 습관, 이런 스트레스 관리 습관, 이런 생활 습관이 오늘날에선 크게 영향을 주고요. 이게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60%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성퇴행성 질환 같은 것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소인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요인이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거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 결과물로 나오는 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해도 되고요. 이 보건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 제도 결과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건의료 제도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등등등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을 하는 4가지 주요인이 이 4가지더라는 것. 그 중에서 60% 이상이 생활 습관이 크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 생활 습관을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꾼다는 의미의 우리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 개념이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 정도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와 관련성이 있다더라는 것.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건강증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소개되고 있죠. 거기 오도넬이 내린 정의, 이거 많이 활용됩니다. 오도넬은 우리가 건강증진 뭐라 그러냐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향해 생활 양식, 우리 생활 습관을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과학이며 예술이다. 뭐 이렇게 정의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오타와 헌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타와 헌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더 높이고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는 오도넬이 내린 정의, WHO에서 내린 정의가 가장 많이 활용되거든요. 오도넬은 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렸고요. WHO에서는 우리 평상시에 그 생활습관을 바꾸려면은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더 높이는 것이 건강증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증진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꼭 짚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정의, WHO 정의, 오도넬이 된 정의, 이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 다음에 이 건강증진 개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우리가 나올 때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건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건강 관련 용어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 관련 용어,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몇 가지 보자면, 이 건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우리가 용어 개념,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어 개념을 이렇게 일직선상 위에 쭉 나열해 보자면, 우리가 한쪽을 긍정적 또는 적극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을 부정적, 우리가 소극적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은 가장 적극적인 쪽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건강 증진이 여기쯤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쯤에 해당되는 것이 건강 보호쯤이 여기에 해당돼요. 지금 현재 건강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것, 보호하는 게 여기쯤에 해당되고, 여기쯤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질병 예방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질병 예방,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는 질병 예방이 여기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발견이 여기쯤에 해당돼요. 발견.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 내용이 없는데 요거 어디다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면은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과 관련된 우리 용어 개념에 건강증진, 건강보호, 특정 질병을 예방, 그 다음에 질병이 있다면 조기 발견하는 것, 조기 발견,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일직선상 위에 나열하자면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용어 중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어 개념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 건강증진 개념하고 이 질병 예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라는 용어 개념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 차이. 여러분들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그래서 포인트에서 네모상자에 우리가 기출 이렇게 해서 표시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질병 예방이라는 개념은 건강증진에 비해서 건강 악화를 막으려는 우리가 요 질병 예방은 건강 악화, 즉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얘기하면서 건강 증진에 비해서 요 부정적, 즉 소극적인 쪽에 가까운 건강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질병 예방은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지금보다 더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용어로 우리가 이 질병 예방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건강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 중에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을 시험 문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건강증진 개념은 질병 예방이라는 개념하고는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라는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교재에 건강증진의 주요 요소 해서 나왔잖아요.
요거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건강증진 사업의 요소 이렇게 쓰세요. 건강증진 사업의 요소는 여러분들 개념 자체는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예방, 조기발견 이런 것들이 용어 자체는 똑같지 않아요. 용어는 다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건강증진 사업 안에는 건강보호사업이라던가 예방사업이라던가 조기발견 사업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요 요소는 뭘 설명한 거냐면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질병을 예방하는 것, 1차, 2차, 3차 예방, 그 다음에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건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향상하게 한 보건교육 사업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가 보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규제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요 건강보호 사업이라던가, 건강보호 들어갔죠. 조기발견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건강증진 사업 안에 포함되는 사업 요소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개념을 묻는 문제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라는 개념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건강증진 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냐? 우리가 용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 안에는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보건교육 사업,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사업,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 예방과 그 다음에 건강보호와 보건교육과 조기 발견 이런 사업들이 건강증진 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증진의 활동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건강증진의 활동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WHO에서는 건강증진 사업, 건강증진과 관련된 회의가 지금 현재 8차 회의까지 있었거든요. 예. 8차 회의. 우리가 국제 건강 증진 회의가 지금까지 우리가 8번 있었어요. 8번 있었는데, 요 1차 회의는 어디서 있었냐면, 우리가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렸고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렸고, 요 결과물로 나온 이게 86년입니다. 1986년도에 열렸어요. 요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오타와 헌장이라는 거예요. 오타와 헌장인데 요 결과물로 나온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증진의 활동 영역, 우리 교재에 건강증진 활동 영역 5가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문제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활동 영역, 첫 번째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할 것, 두 번째가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가 환경을 조성할 것 이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개발할 것 이고, 네 번째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의 기술을 개발할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 결과물로 나오는 보건의료 서비스라고도 하고 보건의료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건의료 서비스 방향을 치료에서 예방이나 증진 위주로 우리가 방향을 재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5가지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요 캐나다 오타와 수도에서 국제건강증진회의 1차 회의가 열렸다 그랬죠. 이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건강증진 영역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건강증진 영역 요 5가지 발표했는데 5가지가 정책, 환경, 지역사회 활동, 개인기술, 보건의료 서비스 재조정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요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건강증진의 원칙에서 나왔는데, 예, 요것도 오타와 헌장 결과물로 5가지 영역도 발표했고, 그 다음 건강증진 사업할 때 적용해야 되는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원칙은, 예, 첫 번째가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에 있어서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원인이나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단면적인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활동, 우리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될 거다는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원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 중에서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 핵심 인력이 아니라 1차 보건 의료 인력이 핵심 인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건강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1차 보건 의료 전문 인력.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학교로 따지자면 보건교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보자면은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인력. 이런 사람들이 1차 인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국제건강증진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오타와 헌장이거든요.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증진의 영역 5가지, 그 다음에 좀 전에 살펴봤던 건강증진 사업의 원칙도 요 5가지 발표했죠. 일단은 요거 꼭 짚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짚어주시고. 그래서 요 오타와 헌장 결과물로 나온 영역과 원칙,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국제건강증진회의는 지금까지 8차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6차례 있었는데 2차 회의가 언제 있었냐면 2차 회의는 우리가 호주의 아델라이드에서 열렸고요. 1988년도에 열렸어요. 여러분들 요 호주 아델라이드 열린 2차 건강증진 회의에서는 요 건강증진 영역이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 2차 회의에서는 우리가 정책에 관해서 집중 논의한 회의였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회의가 우리가 스웨덴 선즈본에서 열렸어요. 스웨덴의 선즈볼에서 열렸고, 이것이 1991년도입니다. 1991년도에 열렸다는 것.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논의가 됐냐면, 여러분들 건강증진 영역이 5가지였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요소가 정책이었었고, 두 번째 요소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였었죠. 요 3차 회의는 그 영역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요소인 환경에 관해서 집중 논의한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4차 회의가 어디서 열렸냐면 우리 인도네시아의 우리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1997년도에 열렸고요. 21세기를 향한 건강증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5차는 그래 멕시코 시티에서 열렸고요. 이것이 그 2000년도에 열렸는데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이는 거하고 형평성을 더 향상하는 것,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와 형평성에 대해서 논의한 회의예요. 그 다음에 6차가 어디서 열렸냐면 6차 회의는 태국의 방콕에서 열렸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열렸고요. 건강증진의 사업 방향에 관해서 논의했어요. 사업 방향에 관해서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7차 회의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2010년도에 우리가 열렸고요. 2009년도에 열렸고, 여기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에 관해서 논의한 회의였습니다. 전략. 그 다음에 우리 8번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8번. 8차는 우리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렸고, 여기 2013년도, 작년도에 열렸죠. 우리가 2013년도에 열렸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건강을 모든 정책들에게 반영하면서
건강과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회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건강증진회의가 1차부터 8차까지 8번 있었거든요. 8번 있었다.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차 회의입니다. 1차 결과물로 오타와 헌장이 나왔다고 그랬고요.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증진 영역 5가지,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 적용할 때 적용하는 원칙 5가지, 예, 그 밖에 등등등을 발표했다더라. 적어도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 건강증진 영역 5가지 암기하시되 순서대로 좀 암기해 주시기 바라요. 정책, 환경, 지역사활동, 개인기술개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렇게 알아주세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2차 회의는 이 5가지 중에 정책, 3차 회의가 5가지 영역 중에 환경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는 것, 나머지는 참조 수준으로 참조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건강증진 활동 영역까지 우리가 다룬 거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정책으로 가도록 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증진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국제적으로 건강증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는 건강증진 회의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8번의 회의 거쳐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우리가 건강증진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건강증진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뭐 건강증진 역사적 배경 그래서 여러 연도를 써놨는데요.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해는 우리 1995년도로 보시면 돼요. 1995년도에 우리가 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거든요. 국민건강 이 법 이름은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그냥 줄여서 건강증진법 이렇게 썼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증진법이 이게 95년도 1월에 제정이 됐고요. 12월에 보건수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지역보건법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서 요 보건수에 관련된 법이죠. 요 건강증진 사업이 요 지역보건법은 12월이에요.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이 보건수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은 우리가 95년도가 중요한 원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 사업이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수 사업으로 채택한 해다는 것 95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고 세부계획은 지방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 중앙에서 하는 계획을 우리가 중앙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일명 헬스플랜이라고 그래요. 헬스플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 헬스플랜 1차가 언제 수립이 됐냐면 건강증진법에 의한 우리가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헬스플랜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헬스플랜이 2002년도에 1차 헬스플랜이에요. 헬스플랜 1차 헬스플랜 2010이 수립이 됐어요. 요 헬스플랜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이라 그랬죠. 기본계획. 요게 2010년도까지 적용하는 1차 헬스플랜이 2002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수립됐고요. 요게 우리 2005년도에 헬스플랜이 2010이 2005년도에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2차 헬스플랜 2010이라고도 하고 그냥 뉴라고도 나와요. 뉴. 새로운 헬스플랜 2010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요 2차 헬스플랜 2010, 2010년도까지 적용하는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정책 요거에 의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이 세부적으로 시행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된 거는 2002년이라 해도 되고 본격적으로는 2005년도입니다. 5년도에 중앙에서 수립한 헬스플랜 2010에 의해서 시행됐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010년도에 3차 헬스 플랜이 나왔어요. 헬스 플랜 2020이 수립이 됐습니다. 2020이 수립됐다는 것.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 헬스 플랜 언제까지 적용하는 거냐면 2020년까지 적용하는 헬스 플랜 우리가 3차가 발표가 됐는데요. 요게 2010년도 말에 발표돼서 2011년도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은 요 헬스 플랜 2020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헬스 플랜 2020이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간혹 등장하고 있어요. 간혹 등장하고 있어서 요 헬스 플랜 2020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뭐로 설정했냐면 목표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목표 그래서 소개되고 있잖아요. 요거는 헬스 플랜 2010의 목표예요. 우리 2010일 때는 그 기본 목표를 뭐라 그러냐면 상병 이완이나 조기 사망 예방, 그 다음에 건강 수명 연장,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요거는 헬스 플랜 2010에서 발표한 목표고요. 헬스 플랜 2020에서는 우리가 요거는 목표를 뭐로 설정을 했냐면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을 했어요. 우리 교재에 나온 거는 헬스 플랜 2010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헬스 플랜 2020에서의 목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더 높인다는 거예요. 제고하는 것 이렇게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헬스 플랜 2020의 목표 그러면은 요걸 골라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요거를 시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개 사업 분야를 채택했냐면 6개 분야와 우리가 6개 분야 32개 사업을 채택을 했어요. 32개 사업.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개 분야 32개 사업을 채택을 했는데 이 6개 분야 사업이 뭐뭐 들어갔냐면 6개 분야 사업이 우리가 어디 빈 공간에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6개 사업이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 확산. 첫 번째가 건강생활 실천 확산 사업이 들어갔어요. 이 건강생활 실천 확산 사업으로는 4가지를 포함했어요. 4가지. 신체활동, 역량, 그 다음에, 신체활동, 역량, 금연, 그 다음에 절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간 것이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입니다. 만성, 우리 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하는 것 사업 들어갔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여기 몇 가지 들어갔냐면 세부 사업으로는 7가지가 들어갔어요. 7가지 사업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감염 질환 관리입니다. 감염, 질환 관리 들어갔고요. 가령 질환 관리 사업으로는 5가지를 포함했어요. 5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이 안전 환경 보건. 안전 환경 보건에 관한 사업을 넣었는데 이게 세부 사업이 5가지예요. 우리가 세부 사업이 5가지가 아니라 3가지 포함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우리가 5번째 사업으로는 그 인구 집단 건강관리 사업. 우리가 집단 건강관리 사업이 포함됐고요. 세부 사업은 9가지가 포함됐어요. 9가지. 그 다음에 6번째가 사업 체계 관리예요. 체계
예, 관리사업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업체계관리사업이 4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플랜 2020에서는 목표 이렇게 2가지로 설정했다는 것.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 분야 32개 사업을 채택을 했거든요. 6개 분야 사업이 건강생활실천, 만성태행성질병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 이렇게 제시했고요. 세부 사업은 32개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우리가 헬스플랜이 헬스플랜 2020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간단하게 빈 공간에다가 메모해 두시고, 우리 교재의 건강증진 사업의 기본 목표 요거는 헬스플랜 2010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로 대체해 주세요. 요거로 대체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전략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 전략으로는 어떤 전략을 채택했다더라, 예, 요거는 읽어보시기 바라요. 읽어보시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시냐면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에서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발전사를 보자면은 요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2월에 지역보건법 제정되면서 건강증진 사업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요 건강증진법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건강증진법 내용. 그래서 건강증진법 내용에서 우리가 일부 우리 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살펴볼 거고요. 교재에 없더라도 우리가 건강증진법, 건강증진법, 여러분 시간 많이 나실 때 건강증진법을 우리가 검색해 보시면은 1주의 목표, 2주의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법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증진법의 내용을 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수 없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소개한 것이 뭐냐면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위에 건강증진기금 활용해서 나온 거 있죠. 요 활용. 여러분들 이 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목적 1조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건강증진법의 목적도 꼭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증진법 내용 중에서 우리 교재에 소개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해서 소개되고 있죠. 요 기금은 우리가 술이라던가 담배 이런 걸 통해서 건강증진기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활용은 건강증진에 활용하도록 돼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은 어디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11가지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 기금 활용이라던가 활용, 요거 여러분들 어렵지만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활용은 어디 할 수 있는가? 요거 꼭 짚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용어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용어 개념. 그래서 용어 개념. 그래서 건강증진법 검색해 보시면은 1주의 목적, 2주의 용어 개념 나와 있고요. 요 기금 활용은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거 참조해 주시고, 뭐 그 밖의 내용도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갑니다. 네,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물어보자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 건강증진법 19조 2항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실시할 수 있는 건강사업에서 나와 있죠. 이것도 건강증진법 내용이에요. 우리가 건강증진법이 아주 긴데요. 그 중에서 목적 용어 개념을 찾아보시고, 기금 활용 요거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고, 요 건강증진법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 위임할 수 있는 업무도 요것도 어렵더라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건강증진법 제정이 됐고 1월에 제정이 됐고 12월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건강증진 사업이 보건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 여러분들 보건소 업무 주요 업무가 16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자 앞에서 보건소 업무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보건소 업무가 16가지인데 첫 번째 업무가 건강증진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요 보건소에서 하는 우리가 건강 증진 업무는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돼 있어요. 4가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국민 건강 증진 업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 교육 업무 들어갑니다. 보건 교육. 그 다음에 구강 개선 사업 들어가요. 개선 업무 들어가고, 구강 보건에 관한 업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량 개선 사업 들어가요. 개선.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업무, 주요 업무 16가지는, 우리 자 앞에서 봤잖아요. 보건소 업무 16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 건강증진 업무가 4가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역량개선 사업인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요 국민건강증진사업, 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사업 중에서도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 업무를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 세부 업무 소개한 것 어렵지만 요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요 하나하나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요 세부 업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건강증진 업무는 세부 업무까지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어렵더라도 암기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그래서 건강증진에서는 건강증진 개념 일단 정리하셔야 되고, 개념 정리하셔야 되고요. 등장한 배경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WHO에서는 건강증진 회의가 8번 있었다고 그랬죠. 6번의 회의 거쳐서 발전해 왔는데 1차 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1차 회의의 결과물로 건강증진의 원칙이라던가 5가지 활동 영역 이런 것들 꼭 정리하시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95년도가 아주 중요한 해잖아요. 건강증진법 제정됐고 지역보건법 제정됐고, 그죠? 그다음에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증진하는 기본 정책을 헬스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적용되는 게 3차라고 그랬죠. 헬스플랜 2020이 적용되고 있고요. 헬스플랜 2020에서 목표 2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개 분야 32개 사업이 채택이 됐다더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제정된 요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내용, 목적, 용어 개념, 기금 활용, 그리고 보건소장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 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 16가지 시행되는데 그 중에 건강증진 업무로는 요 4가지가 채택이 됐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 업무에, 국민건강증진 업무에 세부 업무 교재에서 소개했으니까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건강증진 이론 들어가도록 하죠.